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망키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망키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망키님, 네, 돌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번에 또 이제 예술 공포를 한 번 또 들려주셨었죠? 네, 네, 아이고, 또 말씀을 워낙 잘 하시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일단 오늘의 키워드는 골동품입니다. 골동품? 예. 네, 제가 지난번에 서양에도 미술품 하나 이제 잘못 들여서 화를 입은 실화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왜 망키냐 이러는데 포켓몬스터잖아요. 그 성원숭 되는 애. 네네네. 예, 그 망키 아. 귀엽죠. 좋죠. 제 별명이 망키예요. 하필. 조금 예, 성급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뭐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참여 좀 많이 하시고 진화되면 네. 성원숭으로 바꾸죠, 이름을. 네. 진화는 알겠습니다. 해야 되니까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망키죠! 일단은 이제 이 이야기는 제가 프랑스에서 알게 된 미술 업계분이 있어요. 네. 네, 이분은 프랑스에 이제 귀화하신 한국인 분이시고 실제로 미술 전공을 하셨고 지금은 작품을 좀 만들기보다는 프랑스의 한 박물관 투어 가이드를 하고 계세요. 네, 근데 투어 가이드를 하려면 프랑스는 좀 엄격하게 시험이나 이제 교육 과정을 통해서 통과하신 석사학위 이상의 분들만 이제 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술 쪽으로 되게 프라이드도 높으시고, 학식과 이런 상식 부분들이 되게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40대 후반의 여성분이시고, 이제 인생의 반을 프랑스에서 사셨잖아요. 이분을 이제 똘순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똘순이는 되게 기품 있고 이제 귀족 같은 부분이 있어요. 온화하신 분인데 딱 한 가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유럽에서 골동품 사지 마라. 그리고 덤으로 지금은 파리에서 살고 계시긴 하는데 예. 프랑스 지방이나 이 동양인들이 또는 백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에서는 살지 마라. 예. 그런 말을 남겨주셨고요. 이제 프랑스는 골동품 가게가 되게 많아요. 따로 이제 벼룩시장이 열릴 때도 있고, 이제 가게들도 여럿 있는데, 이제 똘순이는 과거에 골동품을 모아서 집에다가 전시해 놓는 게 나름의 취미였었어요. 뭐 조각상이라던가 시계, 접시, 그림 등등의 이제 뭐 다양한 골동품을 수집하는데, 이게 되게 앤티크하면서도 값어치 나가는 것들이 꽤 있었대요. 네. 근데 그걸로 인해서 화를 입은 이 경험담이 오늘 이야기할 건데, 이제 그때 당시가 우리나라가 IMF가 터지고 이제 몇 년이 안 지난 2000년 초반경이었대요. 이제 한국이 2002 월드컵으로 이름이 좀 많이 알렸잖아요. 그 시대의 전이었대요. 그 전이었었대요. 그래서 유럽에서 한국의 입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작았던 시기였었고, 네. 이제 돌순이가 프랑스에 온 지 한 2, 3년 정도 되었을 때 그 남부 쪽의 도시 쪽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자리를 잡았대요. 지금은 여기가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도시는 되게 알려지지 않는 소박한 도시였대요. 처음에 자리를 잡았을 때 이제 한 건물의 4층에서 살게 됐는데 처음에는 입주민들이 인사도 안 받아줬었대요. 그때는 이게 인종차별인가 싶었었대요. 왜냐하면 슈퍼에서도 돈을 지불하면 동전을 이제 줘야 되잖아요. 동전을 던지듯이 줬대요. 예. 네, 그리고 눈살을 찌푸리는 좀 무례한 행동들이 좀 있었대요. 뭘 달라고 하면 던져서 주거나 아니면은 분명히 들었는데 들은 채 안 하거나 못 들은 채 하거나 이런 행동들이 많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 사는 유일한 아시안이 똘순이밖에 없었대요. 네. 네, 그래서 그 외에는 모두 백인이거나 아니면은 좀 일하는 종사자 중에 뭐 흑인분들도 몇 분 계셨대요. 네. 그리고 프랑스가 가톨릭 국가예요.
근데 똘순이가 원래 가톨릭 신자가 아닌데도 이 마을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동네에 있는 성당에도 열심히 출석 도장도 찍었었대요. 그만큼 이제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이웃들한테 꿋꿋하게 인사하고 좀 한국인 정서답게 뭐 빵 구웠거나 음식을 만들었으면은 예쁘게 포장해서 이웃들한테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하니까 서서히 마음을 열더래요. 이제 그 중에서 똘순이에게 첫 번째로 친해진 이웃이 있었어요. 바로 이제 옆 건물에 조금 큰 단독 주택이 있었는데 거기서 일하는 메이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아프리카 계열의 이제 흑인 분이셨는데 이제 이분을 수잔이라고 얘기할게요. 자주 나올 거라서. 수잔 씨가 똘순이를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위축이 되어 있었대요. 근데 똘순이가 다가와서 인사도 하고 뭐 먹을 것도 나눠주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이제 되게 이상하다는 듯이 왜 나한테 말을 걸어주냐는 듯이 고마워하기도 하고 프랑스어도 좀 어눌하게 하셨대요. 근데 이제 수잔 분도 서아프리카 출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프랑스 온 지는 5년 정도 됐고 이제 그 집에 메이드로 일한 지는 3년 정도 딱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마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잔이랑 나름 친해져서 이제 장 보러 가는 시간에 맞춰서 같이 장도 보고 집주인 없을 때 똘순이 집에 가서 티타임도 가끔씩 갖고 뭐 휴일에는 뭐 같이 놀기도 하고 친해졌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수잔 외에도 성당에 가서 열심히 미사도 드리고 이렇게 뭐 사람들이랑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대놓고 이제 자기를 좀 싫어하던 수잔이 일하는 집의 그 집주인 있잖아요. 이제 부인, 그 부인이 먼저 인사를 해주더래요. 네. 그래서 성당에서 이제 자주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서 그런가 보다. 어느 정도였냐면 다음에 티타임에 오라고 했대요. 자기네 집에서 티타임을 열 건데 초대해 줄 테니까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대요. 근데 유난히 자기한테 좀 인사도 안 받고 그랬던 이웃이 어느 날 갑자기 되게 친한 척 다가오면서 뭐 티타임 가질 건데 너도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되게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되게 반갑게 이 집들이 선물을 사놓고 이제 갔대요. 근데 이제 집 앞에 초인종을 누르니까 수잔이 나온 거예요. 근데 수잔이 몰랐다는 듯이 되게 놀라면서 동시에 좀 불안한 눈빛을 보내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보러 온 줄 알고 당황해하나 싶어서 수잔 오늘 너의 친구로 온 게 아니고 오늘 부인한테 초대를 받았다 이러니까 하면서 이제 들여보내주더래요. 이제 자기 집보다 더 넓은 공간에서 백인 여성의 손님들이 6명이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그 뒤에 수잔이 딱 서 있었는데 이 흑과 백이 좀 명백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좀 보기가 좋진 않았대요. 또 이 백인 여성들이 초면인 똘순이가 왔으면은 좀 일어나서 인사를 하던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앉아서 되게 신기하듯이 쳐다보더래요. 그러다가 좀 머쓱해 하니까 그 집주인인 이 부인이 어서 와 이러면서 여기 앉아 이러더래요. 근데 되게 그 집이 부유한 집안인 건 알고 있었는데 프랑스에 이제 계급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는 좀 있는 느낌이 들더래요. 오. 그리고 백인 여성들이 질문을 엄청 많이 하더래요. 어디서 왔냐부터 해서 무슨 일 하는지, 취미는 뭔지, 뭐 호구 조사하듯이 면접을 좀 보더래요. 되게 질문을 많이 하더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막 하다가 이제 자기의 취미가 유일하게 골동품 모으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흥미롭게 듣던 한 부인이 그러면은 내가 추천해주는 곳 한번 가볼래? 이러면서 여기 마을에서 좀 동떨어졌는데 여기에 되게 신기한 거 많이 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주의 깊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얘네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닌가 보다. 그냥 되게 신기했나 보다. 마을 사람들 외에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신기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어느 정도 풀렸었대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르고 마침 그 부인과 부인의 그 친구들이 추천해준 곳을 시간이 나서 딱 들렀대요. 근데 이제 가게로 가는데 일반적인 골동품 가게랑은 조금 느낌이 달랐대요. 어떤 게 달랐냐면 쾌쾌한 냄새가 일단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골동품들이라서.
근데 이제 7, 80대 정도 돼 보이는 백발의 흑인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곳이었대요. 근데 이 조각상들을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조각상들이 조금 처음 보는 이 조각상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람 형상의 조각상인 건 맞는데 좀 기괴하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약간 악마 형상이 가까운 이런 조각상들도 있었고 약간 부두교에서 막 주술하게 생긴 인형 같은 것도 팔았고 되게 다양한 것들을 많이 팔았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데 딱 하나가 눈에 띄었대요. 검정색인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사람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지옥에서 올라온 사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좀 눈, 코, 입이 모아이 석상처럼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손발은 또 비정상적으로 가늘한 조각상이었는데 네. 되게 새카맸대요. 그리고 또 들어보면은 무게가 꽤 나갔대요. 근데 조각상 내부가 살짝 깨졌는지 흔들면 안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나더래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조각상들을 살까요? 안 사죠. 좀 찜찜해서 안 사잖아요. 네. 똘순이는 미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현대미술틱한 부분이 있다. 이거는 유명하지 않아서 추후에 미술품으로 값어치가 좀 엄청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오를 것 같다. 예, 그런 거죠. 좀 희귀했으니까 네. 샀대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이 조각상을 진열할 공간을 만들고 열심히 이제 깨끗이 닦아서 유리찬장 안에 넣었대요. 네. 왜냐면은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런 조각상을 밖에다 뒀다가 고양이들이 떨어뜨려서 스크래치 나거나 깨질 위험이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값어치가 나갈 것 같은 조각상들은 유리찬장 안에다 넣었대요. 근데 이제 이걸 들여오면 안 됐던 거죠. 그 이후에 이상한 일들이 여러 개가 일어나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침대의 바로 옆이 창문이었대요. 근데 창문에서 똑똑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근데 이게 계속 똑똑똑 똑똑똑 하더래요. 근데 똘순이네 집은 4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절대 똑똑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물이 그럴 수는 있겠는데 매 새벽마다 간헐적으로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소름이 끼쳤대요. 자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자고 있는데 분명히 나는 잠들었는데 귀에서 이상한 말이 들려요. 웅얼웅얼 하는데 이거는 프랑스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었대요. 이 난생 처음 들어보는 억양과 음성이더래요. 근데 그 웅얼거림이 눈 뜨면 또 멈춰요. 그래서 이게 가해누여서 환청에 시달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환청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서 이제 더 이상 안 자려고 소파에서 이제 자려고 했대요.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는 골동품을 가지고 온 이후에 고양이가 되게 조용한 편인데 유리찬장을 보면서 털을 세우고 엄청 하악거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악거리다가 갑자기 불안한 애 마냥 야옹야옹 하면서 이리저리 막 돌아다녀요. 불안하듯이. 그래서 고양이 상태도 좀 이상했대요. 거기까지는 근데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소파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게 좀 더 무서웠대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데 갑자기 까드득 까드득 소리가 식탁에서 나더래요. 그래서 고양이가 이 사료를 먹나 보다 하고서는 그냥 말았는데 이게 고양이가 먹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진짜 이 개걸스럽게 까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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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식탁에서 누가 앉아서 쌀을 집어다가 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똘순이 집에 쌀은 없어요. 근데 쌀 같은 거를 자꾸 이 피인지 뭔지를 흘리면서 씹고 있었대요. 까드득거리면서.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환청이든 귀신이든 가위 눌린 거든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쳐다볼까봐 너무 무서워서 그냥 안 쳐다보고 눈을 꽉 감았대요. 그러다가 몇 분 지나고 까드득거리는 소리가 멈췄대요. 살짝 눈을 떴대요. 이제 아닌가 하면서 눈을 떴는데 식탁에서 그 형체가 똘순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똘순이가 그때 딱 느꼈대요. 너무 무서우면 소리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렇게 새벽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집이 이상하다라는 거를 인지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터진 게 뭐냐면 소파에서도 못 자겠는 거예요. 침대에서도 못 자겠고. 그래서 이제 작은 방이 있대요. 창고방처럼 작은 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부자리를 피고 누워서 잠이 들었대요. 너무 무서우니까 옆에 고양이를 이제 데리고 와서 잠이 들었대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누워있으면 얼굴에 우풍이 불듯이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도 가끔씩 얼굴이 시려우면은 눈 뜨기는 좀 싫고 이불을 뒤집어 쓰거든요. 근데 똘순이도 바람이 불더래요. 한여름인데도 이 얼굴에 바람이 불더래요. 근데 눈은 뜨기 싫더래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머리까지 이불을 다 덮고 잤대요. 근데 이제 하루는 그랬고 이튿날에도 또 얼굴에 바람이 불더래요. 근데 얼굴이 너무 건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눈이 자기도 모르게 떠졌대요. 근데 그 식탁에서 쌀을 씹던 그 형체가 바로 위에서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얼굴로 바람을 불고 있더래요. 이렇게. 근데 그 형체를 너무 무서운데 이 눈이 안 감기더래요. 이게 멈췄대요. 그냥 똘순이가 그대로 굳었대요, 몸이. 근데 눈이 그림자가 져가지고 보이지가 않는데요. 눈은 안 보인대요. 그리고 이게 동양 귀신인지 서양 귀신인지 구분도 안 가고 이 후후 하는데 이빨이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까드득 까드득 거리는 게 뭘 씹고 있었는지 이제 와서는 생각을 해보면은 본인의 이빨을 씹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쌀 같은 거 하얀 거를 씹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되게 이 무서운 존재가 지금 똘순이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일들을 차례차례 겪었대요. 다른 것들도 많은데 큰 일들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다른 것들도 되게 많았었대요. 그래서 성수를 가득 뿌리고 잤대요. 근데도 소용이 없었대요. 솔직히 똘순이가 해외에서 무당을 부를 수도 없고 생각을 해낸 게 집안을 청소를 해보자. 대청소를 해보자. 예. 그래서 뭔가가 이제 불길한 게 나오면은 다 버리자. 치워버리자.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너무나도 괴이하고 무서운 일들이 가득한데 이제 햇볕이 비치는 대낮에 창문에 먼지부터 닦고 이제 가구를 다 닦았대요. 그리고선 이제 유리찬장 안에 있는 그 골동품도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리찬장을 열어놓고 골동품들을 하나하나 이제 협탁 위에 올려다 놨대요. 근데 어떤 골동품을 이제 닦고 있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던 고양이가 털을 세우면서 자기한테 발톱을 세우고선 덤비더래요. 그러면서 얘가 계속 달려들더래요. 미친 것처럼.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싶어서 그 골동품을 내려놓고 얘를 어떻게든 말리려고 하는데 고양이가 자기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골동품을 아주 다 떨어뜨리고 난리가 났대요. 근데 몇 개는 이게 금이 가서 살릴 수가 있었는데 그 며칠 전에 사왔던 조각상 있잖아요. 그거를 떨어뜨리면서 와장창 깨졌대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사람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들어있었대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손톱이요. 자른 게 아니라 아예 뽑힌 게 말라 비틀어진 채 그 안에 같이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정말 즐겁을 했대요. 처음에는 이게 머리카락만 보였는데 나중에는 그 손톱도 봤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이 고양이는 생각도 못하고 동네로 나오면서 울며불며 뛰어다녔대요. 그러다가 이제 수잔이 그 옆집에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수잔이 이제 똘순이한테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말을 건 거죠. 안겨서 울었대요. 너무 무서워서 펑펑 울었대요. 그래서 수잔이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일단은 집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집에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소름 끼치잖아요. 그래도 이제 수잔이랑 같이 갔대요. 근데 수잔이 이제 먼저 집에 들어갔고 조각상 깨진 거를 보더니 침착하게 말하더래요. 그 수잔이 서아프리카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확한 지역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아프리카에 비슷한 주술이 있대요. 그 조각상 안에 억울하게 그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과 신체 일부를 넣어두면 그 조각상에 영혼이 깃들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양밥인 거예요. 이 주술로 죽도록 싫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좀 약 올리고 싶은 사람, 골탕 먹이고 싶은 사람한테 선물을 한대요. 그런 사람한테 이제 집에 선물을 하거나 두고 오는 비슷한 관습이 아프리카에도 있었대요. 그리고 그런 조각상들이 아프리카에 한두 개가 아니래요. 되게 많대요. 그래서 이제 수잔이 추측하기로는 과거에 프랑스가 서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았었잖아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생계 문제에 부딪히게 되니까 유럽으로 많이들 넘어왔는데 유럽 사람들은 그 골동품 가게를 많이 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부족에 있었던 모든 조각상들을 팔 수 있는 거든 못 팔 거든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팔기 시작한 거죠. 예. 주술 인형이든 뭐든.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옆집 부인이 추천해준 곳이잖아요. 근데 골동품 치고 기이한 물건을 많이 팔았다고 했잖아요. 본토 사람들은 거길 가지 않는데요. 왜냐면은 흑인이 운영하는 곳이기도 하고 딱 봐도 불길해서 그냥 골탕 먹이려고 똘순이를 거기로 추천을 한 거래요. 예. 그냥 똘순이를 업신여기는 행위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수잔이 나중에 얘기해준 게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 똘순이를 초대한 것도 옆집 부인의 친구들은 살아생전 아시아인들을 마주해 본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아시아인 한번 보고 싶다, 신기하다, 보여달라는 의미에서 불렀다는 거죠.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하다고. 그래서 자기도 일하는 입장이라서 이제 뭘 할 순 없지만 우리 마을 사람들은 백인 우월주의가 심하다. 그래서 이제 백인이 아닌 우리들에게 하는 행동 중 호의적인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 딱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예. 너무 믿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똘순이가 좀 마음이 아팠대요. 나는 진심으로 이제 다가갔던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나한테 가식이었고 나를 골탕 먹일 생각만 했구나. 정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이 돌순이가 깨져있는 골동품을 치우는 게 너무 무서워서 수잔이 대신 치워줬대요, 그거를. 예. 그리고 남아있는 골동품도 찝찝해서 다 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회사도 간두고 빠른 시일 내로 파리로 이제 거처를 옮겼대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거처를 다 옮겨가니까 환청도 자기를 괴롭히던 그 귀신도 고양이도 거짓말같이 다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와.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 똘순이에게 물어봤던 게 수잔은 그럼 그 조각상을 만드는 부족민이어서 그걸 알고 있었냐 물어봤었어요. 아, 수잔은 거기 부족민은 아니었고 이 서아프리카의 원주민들끼리 커뮤니케이션 망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제 유명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제 거기서 만들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유사하다 네. 라고까지만 얘기를 해줬대요. 그리고 이제 말해준 게 그게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진 게 맞다면 이 사람을 저주하는 이 주술 인형은 정말 위험한 건데 이거를 팔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면 유럽 곳곳에 퍼져 있을 거다. 네. 너 웬만하면은 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기운이 깃든 트라우마 때문에 골동품 수집 취미는 그만두셨대요. 그렇게 이제 수장과는 10년 전까지는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뭐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간 건지 이제 더 이상 연락은 안 된대요. 네. 예, 그렇게 이제 골동품 하나 잘못 샀다가 죽은 문턱까지 갔던 한 사람의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야, 근데 여기서 그 골동품 때문에 나왔던 그 무서운 경험도 있겠지만 사람도 조금 무서운 이야기가 섞여 있네요, 이게. 네, 그렇죠. 이때는 좀 인종차별이 유럽에서 되게 심했던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예, 근데 지금은 안 그런데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심했어가지고 본인도 많이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뭐 차별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는 전 세계 어디에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그 인종차별이죠. 제가 봐도 네, 그렇죠. 예, 그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오늘 해주신 이야기가 정말 듣기 힘든 이야기인 거죠, 이거는. 망키님이니까 그렇죠. 지금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지, 이게 저희가 듣기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망키님께서 이야기 워낙 잘 풀어주시니까 이제 뭐 말씀은 워낙 잘하시네요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뭐 말씀은 뭐 워낙 잘하시니까 저희가 집중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망키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망키님이 이야기해주신 게 굉장히 현실 공포랑 또 귀신 쪽에 관련된 그런 공포가 잘 섞인 것 같습니다. 또 해외 이야기이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절대 이 영상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지만 그래도 절대 인종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조금이나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